예. 자, 많은 분들이 벌써 댓글창에 우리 박혜원 목사님 아시는 분이 나타나는데요. 아, 진짜로요? 예. 아, 무서운데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재밌을 예정. 자, 미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9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지금도 예,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공동 대표를 합니다. 아, 그걸 누가 알아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나 그렇게 하지. 예. 그 뭐 너 굳이 알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끼리 역할을 분담해갖고 하는 거라서. 요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 후원 회원이 엄청 늘어났대요. 아, 예. 그 다른 걸 떠나서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의 이 노고에 예. 너무 미안하다. 아, 너무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신대요. 02-3272-2353을 누르고 예. 전화를 안 받아도 받을 때까지 해서 후원 회원이 된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만 남겨서 주시면 바로 또 그 번호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기 때문에 회신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빚을 남기고 계신 거예요. 예. 이런 훌륭한 컨텐츠를 내는데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10,000원씩만, 한 달에 10,000원씩만. 이분들은 아예 그냥 숫자를 정해놨어. 이건 좋은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원하세요 그러면은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 네. 5만 원을 해야 되는지 10만 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안 해요. 예. 10,000원씩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막 누른답니다. 02-3272-2353 이렇게. 자, 많은 분 도움 예. 좀 주시기 감사하다는 바라고. 인사를 미리 전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오늘의 게스트 박혜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동두천 지역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계신 분이신데요. 박 목사님은 일단 꽤 유명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는데 대학원을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요. 왜 그러셨을까? 예. 그냥 들어보죠 이따가. 예, 좀 이따 들어보는데 또 처음에는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사목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형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다가 어느 날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거꾸로 감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인생길을 틀어주셨어요. 인생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친구를 잘못 사귀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성남시의 외국인 그 주민복지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시다가 이 동두천에 양주에 평일에 사무실을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 이 이야기 듣고 그냥 다 버려두고 그리 가셨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죄송한 게요. 코로나 때문에 예. 전광훈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또 예. 팬데믹이 올 때마다 뭐 개신교 계통의 예.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예. 분들이 계속 개입을 하니까 세상에 개신교에 관련된 욕을 그렇게 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이분이 오신다는 걸 보고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렇게 죄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비교도 해보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목사님이 출연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북부 이주민 센터를 열어서 운영하고 계신데 문제는 여기 정부 지원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개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특히 제가 놀라웠던 게 한때 제주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예멘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뭐 갑자기 제주도에서 왜 양주 뭐 동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오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이라든지 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흑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도와드린 그런 일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목사님은 그냥 뭐 교회 만들어서 설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삶을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마을과 사람이라는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도 맡아가지고 LH에서 이제 빈집을 매입을 하면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갈 곳 없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는 치과도 운영하고 계세요.
치과 선생님하고 이제 잘 이 감화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도 봤어요, 사실은. 예, 이 무료로 이 치과 선생님이 주중에 그렇게 바쁘신데도 주말에 나와가지고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료보험도 없기 때문에 청구도 하나 못해요.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그 치과만 할 게 아니고 의료봉사도 좀 더 하자. 또 치과 위생사도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하고 제가 의정부 있을 때 만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습니다. 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그 지론이시고 그런 걸 한 것을 이제 사회선교를 하는데요. 뭐 목사님이 특별하게 해방신학하고 이런 운동권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수심으로 나을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예. 교회가 세상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지 누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본인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예, 저도 좀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보면 굉장히 편애하셨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목사면 저랑 비슷한 삶을 다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정강훈 씨, 저희는 이제 정강훈 씨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개신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뼈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박혜원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광훈 씨를 욕할 때도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데라고 여지는 남겨놔요. 그렇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서울역 앞이나 곳곳에 무료 급식소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요. 거기 가면 밥 주기 전에 꼭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밥 주고 또 항상 조건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걸 꼭 선교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해드리고 그 중에서 또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목사님은 그런 조건부식으로 하는 선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선교적 도구로서 이런 사회봉사 활동이나 사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런 방송에 나오시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실 것 같고. 예, 처음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으셨죠, 솔직히. 아닙니다. 새날은 가끔가다 봤습니다. 브라보. 우리 목사님 같은 분한테 힘을 주는 방송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그래도 모든 개신교인들 싸잡아서 욕 안 했던 게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회 공공의 어떤 안녕이랄까 이런 것을 파괴하는 형태로 하면 그건 종교인이 더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북부 이주민 센터라는 게 지금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라면서요? 예. 국가에서 본인이 10원 한 푼 못 받습니다. 근데 약간 보면은 이게 무슨 국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게임이. 그렇죠. 나라가 해야 될 일이긴 한 것 야, 같은데.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하시네요. 한글 학교도 하시고, 예. 병원 무료 진료도 하시고, 예. 무료 상담도 하시고, 예. 스키 캠프도 하시고.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눈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많거든요. 그러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치과 진료. 예. 아마 그 건물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3층에 있습니다. 예. 무료 진료 이런 것들을 예. 이건 말고도 더 하실 텐데 이제 주요 카테고리가 이렇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 직접 제공을 해주시려고 그러시구나. 하는 거죠. 예. 자, 하나씩 알아보실까요? 예. 자, 아까 그 여성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여성분. 예. 난 그 여성분을 만났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하셨나? 그건 아니시고. 예, 그건 아닙니다. 계기가
그 여성분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인생을 통째로 바꾸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도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몽골 분이,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배가 계속 아프다라고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이 그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의료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담석이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을 받게 했는데 수술 전날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수술 안 받겠다고 나 퇴원하겠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갔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몽골에 애가 있고 노모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벌어서 보내는 돈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 아이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술 받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그 삶이 다,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파도 내가 참고, 견디면서 수술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꼬셨죠. 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담석이라는 수술 별로 어려운 수술 아니고 혹시 네가 정말 담석에서 잘못해서 죽으면 내가 네 아들을 입양하겠다. 예. 물론 입양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훌륭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꼬셔갖고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7시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3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수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2시쯤 돼서 이제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병실에 옮겨주고 잘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딱 잡아줬는데 그 손을 통해서 그 몽골 여인의 감정들이 저한테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잘 수술이 됐을까, 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느꼈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들도 느꼈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어저께 떼써서 저 힘들게 해서 미안함들도 느꼈고요. 그런 감정들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 깜짝 저도 놀라서 내색하지 않고 잘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게 내일이구나. 이렇게. 예. 하지 말아야 될 그 서원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기독교에서 하는데 서원을 한 거죠. 주님, 제가 한평생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목사로 살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유머도 있으시네. 예, 그런데 진짜 이 담석증이 그 인간이 겪는 3대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암 통증하고 분만 통증과 맞먹을 정도로 심한 통증인데요. 또 이거 수술 안 하면요.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터져갖고 봉황염 되든지 아니면 혈액 감염이 돼가지고 그 열이 나면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한 생명 구하신 거죠. 이야, 그런데 대단하시다.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 삶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아마 그런 그러네요. 역할을 자각을 그 하신 것 계기 같습니다. 때문에 예. 그때는 그랬던 그 보람이 예.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예. 그쵸? 그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 외국인들의 삶에 이 위기들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걸 처리해주고 이 어려움들을 함께 해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때 교회 있을 때보다 느꼈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이라는 게 사람으로 봐도요. 예.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힘없을 때 예.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답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 가끔씩 아주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이나 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정말 못 살았던 시절에 느꼈을 고통에 그 나라 사람 중에 잘 사는 그 독일이나 미국 사람 중에 우리의 그런 아픔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 똑같은 관점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번에 예멘 난민 사태 같은 경우도 왜 그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그럼요. 1인당 국민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의 마인드가 일반 다수 대중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걸 앞서 실천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목사님이 이렇게 뭐 신앙적인 마음에서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직접 하셨지만은 사실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인구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성을 유지하려면 누구든지 한국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다문화 네.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새날에서 그런 적극적 이민정책 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했더니 악플이 예, 유일하게 이제 좀 반대가 많은 그런 종류였는데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봉사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대우는 또 못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외국인 선교하시는 건 맞는데 이거는 좀 선교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봉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중에 난민 선교, 난민 봉사 예.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도 돌봐들지 못하면서 간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난민 이쪽을 하시게 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목사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경기북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푸드뱅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줬었는데 동두천에 계시는 이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동두천에 아프리카 사람들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푸드뱅크를 했으면 좋겠고 좀 어려움 있으면은 좀 목사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푸드뱅크를 지원해 드리고 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좀 해결해 드렸는데 그 동두천 그 보산동에 그 리퓨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부대표 되시는 분이 한번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의 양식을 주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가 한 번도 우리를 전담해서 교회를 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그런 목사가 돼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거꾸로. 못하셨구나. 예.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게 하시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공동체를 양주에서 시작하게 아까 되었습니다. 유머로 하면 그것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박물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의정부의 그 홍문종 씨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고 갑질을 하고 월급도 안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사회에 멀지도 않은 곳에는 정말 반대의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어찌나 덜 창피한지 이런 분들 때문에 예. 참 그렇게 되셨고. 예.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등록만 1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미등록 근로자도 지금 뭐 추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한 50만 명 더 해가지고 20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중요하다. 예, 학교도 못 가고 또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고 뭐 학교 폭력 당하고 이 굉장히 고통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를 이제 좀 그 우리 사회에서 보듬어 줘야지. 그 자녀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피부 색깔이나 음식만 좀 다르게 먹을 뿐이지 그 자기 정체성을 한국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태어나는 아동이 적어지는 이런 저출산 사회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태어난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돌봐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산장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제가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 이게 있고 예. 하나가 그다음에 자유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가 지금 목사님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인 거죠. 그죠.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주축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 교회의 그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회 이름도 굉장히 자유롭네요. 예. 그 자유로운 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한 그 난민들이나 불법 그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 꿈을 자주 꾼대요. 그 꿈이 뭐냐면 한 남자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출국관리소 특사경이 그래서 그 악몽을 꾸고 이렇게 밤에 깨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당신들이 좀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운 그 생각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로운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자유로운 교회 보니까 예배도 하시고 뭐 음식도 나누시는 예. 것 같고 결혼 직도 결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여름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때 그 수련회 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여기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예, 예, 예. 직장 신방은 뭡니까? 이제 직접 교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피크 때는 그 뭐 한 6주, 12주 이렇게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일요일도 안 쉰다고? 예, 일을 거의 못 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심한 경우는 아주 덩치가 좋은 그 아프리카 성도인데, 7시부터 11시까지, 여기서 밤 11시까지입니다. 그거를 12주를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국인이 아니니까 예. 근로기준법 그래서 미등록 그래요? 이주민이니까요. 예. 거의 뭐 노예죠. 현대판 흑인 예. 노예입니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직접 그 공장에 가서 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맛있는 것들 함께 나누고 기운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직장 신방입니다. 그 자유로운 교회 3층인가요? 1층, 2층, 3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에 치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치과. 예, 예. 어디 강남의 원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오신다면서요. 예. 야, 거기 장비가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분이 일반 주셨다는 일반 병원이랑 똑같습니다. 거기 무료입니까? 예, 무조건 무료입니다. 대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임플란트, 그다음에 보철 요 두 개는 재료값만 내면 해드리고 나머지는 모든 치과 진료는 무료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주위에 계시는 아프리카 분들이 예, 어떤 분들이시고 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프리카 분들이 한국에 오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은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아이한테 그 여성 할례를 굉장히 강요해서 자기 딸이 여성 할례 받는 게 싫어서 이렇게 그 난민의 삶을 사는 한국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가 고위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적에게 숙청을 당해갖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정치적 망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이 그 반정부적인 그 행동을 계속하니까 이 정부가 군인을 밤에 투입해서 자기 부족들을 죽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이분이 몰래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을 알고 군대에서 이제 아프리카 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회사의 그 회계사였는데 회사의 그 회계 부정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되었는데 그것들을 그 사장과 임원들이 알고 또 생명을 위협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한국에 오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일반 있습니다. 유사하는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 살길 찾아서 온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은 난민 지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1년에 한 2%? 제가 만난 난민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명 받습니다. 난민 인정 받은 그 난민을. 그럼 지금 여기 자유로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난민 지위 인정 못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겠네요. 예, 다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소송하고,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근데? 예, 일단은 그 체류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고요. 불법 체류 예, 아닌 거. 예. 그리고 직업 선택 부분들도 난민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자로 시작되는 이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고용센터에서 고용을 그 주관하는데 난민들은 출입국 관리센터에서 그 고용을 주관해서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예. 근데 난민 지위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긍정적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난민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심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 난민법에 가입을 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의 그 지위를 그리고 그 의무가 생겨서 그것들을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는 난민법에 가입했지만 속마음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리젝하죠. 여러 가지 명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특정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또 이제 일정 정도 난민 신청을 하고 관찰하는 기간을 가지거든요. 그럴 때 보통 또 다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난민을 엄격하게 통제해갖고 안 받고 배타적으로 쫓아보내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이민을 그렇죠. 허용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맞습니다. 곤란한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댓글창에 목사님 사모님이 공무원입니다. 그 돈으로 하시고 집도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네요. 누구죠 도대체? 셀럽이신데. 그러니까 이 마누라 등쳐먹는 예, 그래서 저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아마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차타맨. 예. 저는 그래서 저를 등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그 남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처가, 공처가, 저 같은 등처가 예,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미 없을 줄 알고 나가신 분들 후회하실 거야. 예. 겁나 재밌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아프리카 난민이 있다면서요? 예, 우간다 부부였는데요. 이 집에 월세로 사는 집에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전소가 됐어요. 왜 불을 냈냐면 이제 아이들 치킨 그 튀겨준다고 그 기름 이렇게 끓이면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름이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가열을 하면 이게 기체가 돼서 올라가는데 기체가 그냥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불이 같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천정에부터 시작해갖고 불이 다 전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다행히 깨어 있어서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깨우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둘을 이렇게 업고 나왔는데 여기가 다 화상을 입어서 다 살갗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 살집들을 이제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를 줬는데 집을 다 태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이제 보상 부분들도 또 해결해야 되고, 이분들도 살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맨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그 NGO 단체나 또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단체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살게 해주는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화가 밝혀져서 또 그 검찰에서 벌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끼 먹을 돈도 없는데 그때 벌금 한 200만 원 나왔었는데 그때 저 이제 처음으로 알았던 게 벌금도 이게 할부 분할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정하고 하니까 이게 분할이 돼서 그 분할해서 또 이렇게 그 갚아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는데 지금도 그때 참 그 아찔했던 순간 그 불났을 때 가보니까 정말 새까맣게 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생각하면 좀 아예 아찔했던 말할 것도 생각입니다. 없을 거고. 예.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등쳐간대. 예, 맞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자,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되잖아요. 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예. 제 기억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해주진 않았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주죠. 예. 검사할 때. 예. 예. 근데 지금 동두천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확진 판정이 되게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되고 그때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 동천이 이 시발점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건장한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그 살고 있는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사체가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그분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직장들을 그 수소문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신문 지상에 나왔던 양주에 있는 공장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저께 그 동천시에서 발표한 걸 제가 좀 보니까 그 23일부터 선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2주간 발생한 동천시 확진자가 220명이 되고요. 와. 예. 그리고 220명 중에 68.6%인 151명이 그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그런 외국인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일인데 대응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그 감염되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선제 검사에서 미리 발견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문화가 다르다든가 뭐 마스크를 안 썼다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그 삶의 현장을 가 보면 여기가 정말 가장 감염에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공장에 가면 그 공장 옆에 이제 그 컨테이너로 기숙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보통 그 컨테이너 하나에 5명에서 6명이 살아요. 예. 그러면 한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집에 가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보면 또 집도 굉장히 작은 형태이고 그리고 삶이 어려우니까 이 집이 어렵고 그다음에 그 잠잘 곳이 없는 분들이 막 이렇게 떠돌이 생활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집에 재워요. 그럼 이제 그분이 감염이 돼서 또 떠돌고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들은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신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감염된 거로 나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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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사람이 이제 가장 그 동두천에서 많은 그 국가의 인종이고 그리고 거기가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또 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방역 수칙 안 지켜서 막 민폐 끼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몰랐던 이재명 지사님의 이 숨은 노력이 또 탁 알려졌는데요. 뭔데요? 일단 그 동두천에 거주하는 저 외국인 근로자가 한 4,000명쯤 되는데 전수조사 다 시킨 거예요. 아, 그게 아까 전 먼저 선제 검사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경기도 전체 도내 모든 외국인들 다 검사하라. 아, 이거 굉장히 발빠르게 해버린 보도에 거예요. 안 나온 이야기인데. 예. 아,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예, 예, 드디어 예. 오늘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법무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이거는 정 총리님 역할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특히 무등록 그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관리국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관이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들 불법 체류 밝혀져도 그 구속해갖고 소환 안 시킬 테니까 검사 받아라. 차관이 가서 현장에서 약속해 줘버린 거예요. 야, 훌륭하다. 야, 이거 보면 뭐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예, 저도 좀 뭐 놀랐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예. 뿌듯해지더라고요. 야, 그 사이에 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제가 좀 제자랑 좀 해볼까요? 예. 아니, 제가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예. 깜짝 놀랐는데 이 외국인들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못 보잖아요. 한글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그걸 그 나라 말로 번역했어. 긴급 문자, 예. 재난 문자를 못 보는구나. 예. 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재난 문자 그 번역해 주는 일도 있고요. 사실 그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경기도요? 경기도에서 나가 보니까 그 제일 부지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점들이 무엇가 될 것 같냐고 저한테 여쭤보길래 이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망다니니까? 예. 검사 안 받고 치료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도도 근데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부지사가 저한테 제안한 게 그러면 우리가 구속하지도 않을 거고 요 방역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치료를 마치고 다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 그 수집된 자료를 갖고 이 사람 추방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목사님과 또 다른 단체 NGO 단체들이 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들을 검사의 장과 치료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 다음 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내려오셔서 그 NGO 단체들을 만나서 분명하게 약속하는데 이걸로 불이익 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동천에 있는 그 흑인들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왔던 모든 단체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협조했고 그래서 문자 돌리고 저희들 왜냐하면 이 정부는 난민과 공식적인 채널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들과 공식적인 채널을 가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들을 불법인 사람들로 그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다리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입장에서도 뭐 생판 이름도 모르는 법무부 차관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이야기한들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봐오고 돌봐오던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거 믿고서 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그 약속 안 지키면 박혜원 목사님만 나쁜 그렇죠. 사람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어차피 저 별이 몸이고 하면서 그걸 감당하고 다니시고 특히 제가 놀라웠던 게 이분들이 공적 마스크가 배포된 시기에도 마스크를 못 산 거예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일단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보도 못 받고요. 야,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또 막 저 사람들이 마치 감염자인 것처럼 막 피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안 하고 마스크 나눠준 일을 하셨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예. 알고 보면. 예, 그게 예배입니다. 예. 야, 지금 막 예.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마스크가 없으면요. 엄마도 바깥에 못 나오고 장보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산책도 못 해요. 근데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살 방법이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부대껴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야 나는 저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이분한테는 마스크가 생명줄인 거예요. 어쨌건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커뮤니티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외국인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조기에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컨테이너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컨테이너 그게 기숙사라고요? 예. 굉장히 열악한 거네요, 그럼. 예, 이제 공장에는 주로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 포천 쪽에는 농장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캄보디아 여성이 소갱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그렇게 그것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서 예. 진짜요? 그러면 동사로 추정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비닐하우스식 가면 정말 아직도 그래요? 예, 아직도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그 컨테이너 양반인 거네. 예, 컨테이너 양반입니다.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특히나 동남아에서 예. 오신 분은 평균 기온 35도 있던 데서 살다가 막 영하도 못 견딘데 영하 10도씩 내려가면 그야말로 한 가을 정도만 돼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업주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하다. 아니 예. 돈 버는 건 좋은데 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A는 지켜야죠. 그게 사람을 일을 시켜먹고 비닐하우스에 자서 얼어 죽게 만드는 게 정상은 아니죠. 예. 대한민국 사회에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나마도 또 이분들이 고용을 해주니까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해서 좀 뭐랄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 방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외국인 난민들에 대해서도 햇볕 정책하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렇게 해야 양성화 시켜야죠. 어떻게든지. 예. 최소한 등록이라도 돼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된다면 모를까. 사실 대한민국이 감당할 정도 여력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가 본국에 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더 좋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한 인구도 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도 아니신 분은 코로나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예.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 이게 공적인 부분 아까 말한 이 경기도나 중앙정부도 코로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고 맞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죠. 예. 그런데 또 노동계에서는 사실 난민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난민 정책하고 외국인 노동 정책은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또 하십니다. 본인도 그 일을 안 할 거면서 왜들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노동계 지도자들이 좀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당장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긴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니까 좀 번대할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극좌나 극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겼다 그러는데 막상 그런 일자리 본인들 안 가.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예. 그게 현실이고. 예. 근데 아까 아프리카어를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를. 예. 근데 이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영어가 발음이 워낙.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재난 문자가 오면은
이거를 번역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영어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동선 씨가 요번에 잘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그 결과도 전에는 한글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들에서 건의를 했더니 지금 이제 동선에서는 영어로 보내줘요. 아, 훌륭하다. 그것도. 예. 동선 씨 요번에 아주 심지어는 이 예. 아프리카 분들은 숫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검사 받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이걸 한국인들이 잘못 읽어갖고 엉뚱한 데 자꾸 전화하고 네. 없는 번호를 연락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목사님 또 아이디어를 내셨더만요. 그래서 그 동선 씨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 그분들 전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화에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수신대에서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것들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요.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우리 박혜원 목사님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아,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게 마음에 진 예. 빚이 있어서 이 빚부터 먼저 갖고 싶어요. 예.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일단 우리 저 센터는 후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치과라든가 이런 병 그 부분들이나 또 저희가 이제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월세나 이런 부분들도 내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저희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후원금 위주로 그 후원금에 맞게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게 이제 저에게는 가장 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정치인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아. 시의원 구의원들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저를 좋은 일 하는데 또 이제 양주시 뭐 또 동천 거기 저 활동하는 분들이 이거 여론화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후원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준비는 전혀 안 해오고 계셔가지고 그러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계좌번호라도 하나 있어야 이거 우리가 뭐 돕든지 말든지 하죠. 예, 그런데 오늘 후원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 저 참상을 알리러 나오신 아니, 근데 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마음속으로 이거 먼저 도와야 되는데 왜냐면 방송 끝날 때쯤에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 해야지. 그럼 우리 저 센터에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참 만만하네. 예, 답답하네요. 어. 그러니까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 요청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뭐 계좌번호 하나 주시면은 예. 이 영상의 텍스트 내용에다가 예.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아, 참.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너무 왔어. 순진하시다. 아니 왜냐면요 우리 쪽 진영이 특히나 새날 방송의 시청자분들 같으면 그런 게 되게 발달해 있는 분들이. 아. 예, 맞습니다. 저거 내가 막 아까 말한 그 복지고 소사이어티처럼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돕고 싶은데 그 먼저 도와야 이게 마음이 좀 인터뷰가 좀 안심이 되는데 계속 빚진 느낌만 갖고 1시간 내내 가면은 이게 뭐예요 그게. 제가 또 목사님을 배우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교회의 역할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새날에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디아코니아 운동에 대해서 예. 목사님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이름도 성함도 그때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 교회가 이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저 사회개혁 운동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사회에 아픈 분들, 필요한 분들, 손길 필요한 분들을 교회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고 독일이 그게 벌써 몇백 년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공부를 또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아. 자료도 축적하고. 그래서 우리 새날의 또 고정 패널 중에 하나인 김민석 의원님이 그 아주 독실한 예전에 그 형님이 유명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바꾸셨는데 예. 이분이 또 봉복지 상임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의원님이 나서셔가지고 디아코니아 운동을 한국에 좀 시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 그 운동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돼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이 분리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언제나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돈을 사용하는데 안면만 이렇게 인쇄된 돈을 사용하면 위조 지폐범으로 저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요소인데 한국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좀 편향되고 경도되어 있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예배당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장소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이 커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11조 하나님께 11조를 내는데 3년에 한 번씩은 가부와 고아와 객들을 나그네들을 위해서 11조를 더 내요. 거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은. 예. 그렇게 이웃에 관한 그 이웃을 어떻게 돕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예. 그렇게 계속 구약부터 그러니까 그 신약까지 계속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기독교의 한 역할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지경을 확대시켜주는 게 기독교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 지경이 확대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 그들이 덜 울게 하고 덜 아파하게 하고 그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기독교의 큰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얼마 전에 이해하시면 그 됩니다. 퇴임하신 메르켈 총리가 동독의 목사님 따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의 기민당을 만드셨거든요. 기민당이 이제 기독교 민주당인데 뭐냐면 독일의 그 어려운 사회주의 치하에서도 교회들이 많이 유지가 됐는데 이 동서독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 동독에 굉장히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 뭐 어린이집 짓고 또 복지관 짓고 도서관 짓고 생활체육수산 짓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그 역할을 준 거예요. 교회는 이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그 방과후 학교도 하고 또 아동 돌봄도 하고 노인 복지하는 요양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용도 절감할 뿐 아니라 효율성 높게 사회복지 전달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한 7번째 그 굉장히 잘 산 나라인데 그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적은 나라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이. 근데 그런 것들을 늘리는데 그 건물 짓는데 돈 더 쓰지 말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공간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공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뭐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한테 그 일을 시켜주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자유로운 교회 계좌를 검색했더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계좌번호가 떠올랐고 이게 검색되는 그 지금 그분 돈벌이는 아주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아까 댓글창에 올라온 글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2가지가 있는데요. 오르막길님이 불자입니다.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다음에 라디오 복수님이 센터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계좌번호를 준비 안 해오시다니. 그러게요. 저희 다 둘 다 못했어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하고 왔습니다. 계좌번호는. 아니 세상에 땅 파서 뭐 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 숟가락 하나 얹어드리면은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광고료를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교회에 후원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럼 그 새날한테 광고를 의뢰하시고 그 광고 수익금을 전액 자유로운 교회에
하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게 좋습니다. 같이 얹어야지.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등차가 돼갖고 예. 뭐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좋아지는 대한민국 이미지는 우리가 모두가 받는 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광고주 좀 모집을 할게요. 저한테 예.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새날 방송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광고의 이 수익금은 모두 자유연구에 기부하는 걸로. 예. 이렇게.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심지어 거부감 아닐까요? 거기다가 예. 한국 극우적 문화도 분명히 한몫할 거고. 예. 저는 이 정도까지 될 줄을 몰랐는데 예를 들면 버스 타는 것도 전철 타는 것도 기피를 한답니다. 왜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좀 미안했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난민들은 전철을 타면, 자리가 있어도 앉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리 있으면은 막 뛰어갖고 이제 앉아갔다고 하는데, 자기가 앉으면 이상하게 옆에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앉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자리가 없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서 내가 싫어서 자리를 이동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혐오가 아니라 네.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특히 미군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끼치는 해악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남아서 뭔가 맞을까 봐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미군 부대가 주둔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사업장도 이 차별을 하는데 한국인이 일하는 곳과 아프리카인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를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이 일하는 데는 에어컨도 달아주고 선풍기도 틀어주는데 아프리카 분들은 추위에 특히 약한데 난방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너무 하는구나. 아니, 기왕 하는 거면 그냥 양쪽에 다 달아가지고 같이 누리게 하면 되는데 그 왜 그렇게까지 차별할까?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명절 때 쉬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설날 때. 근데 아프리카 분들은 너날 명절 아니잖아. 그때 나와서 또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비닐하우스 재우고. 예. 이런 못된 사람들 같은 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별 의식 없이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문제죠, 그게. 예. 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예.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얼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문화가 저는 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소수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욕먹이고 있고 또 아주 소수가 목사님처럼 대한민국을 좋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근데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생각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저는 지난주인가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물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소한 민주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열려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회적 지침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의 자녀가 한국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엄마 참 신기해. 어떻게 이 나라는 전부 다 똑같은 생긴 사람밖에 안 살지? 그러니까 거기는 다문화 가정 사회였으니까 인종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많은데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살았으니까 걔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이 이상했던 거죠. 마치 눈 하나뿐인 토끼가 눈 두 개인 토끼들 마을에 가면 이상하다 느끼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좀 폐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주 이주민이 한 204만 명 정도 된대요. 이분들 중에 범죄 발생률이 2.1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 발생률은 3.9%. 따블이에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범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완전히 뭐랄까요.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어려보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현격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을 내면 10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사실은 내국인들이 90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 부분도 있었어요.
외국인 법인세가 5,214억 원인데요. 예. 또 외국인 소득세가 5,100억 원이에요. 소위 말해서 1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 때문에 신규 세원이 우리나라를 맞습니다. 걷고 있는 예. 거예요. 세금 내고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마치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 또 이미지화 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그것도 저 가짜 뉴스 때문에 생긴 편견이 많거든요. 특정 그 보수 언론들이 마치 건강보험을 저 축낸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오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오해를 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들을 아예 혐오하는 듯한 발언한 적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 그 어떻게 그런 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럼 목사님, 예,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그 노동 정책에서 가장 악법이라고 활동가들이 그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그 고용 허가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인의 그 취업을 한 19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연수생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연수생을 했었는데 이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연수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 기준법에 대한 그 보호를 못 받아서 예 그래서 이제 고용 허가제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 허가제의 문제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나가서 들어오면 1년 한 10개월 정도를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외 조항들을 3가지 정도를 달아서 그 조항이 생겼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그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나가다 보면 임금 체불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신체적 폭력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을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를 때리고 임금을 체불한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 제발 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사인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자기가 그 직장을 벗어날 수 있는 악법이네요. 예, 그 노예처럼 부릴 수 있게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 고용 허가제 요 부분들, 즉 입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서 더 이상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이 고용 허가제 이 법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들한테 사정해서 자기가 직장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심정들이 굉장한 좌절감들을 느끼고 그 그렇군요. 분노감들을 느끼거든요.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또 배운 게 한국 그 다수의 그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가 못한다면 교회가 나서 가지고 환대와 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편견과 차별, 혐오 이거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 성경 말씀이 그 나에게 하듯이 너 이웃에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앞서 코로나 방역에 먼저 앞장서서 소통의 역할을 맡았듯이 그 차별하고 억압하면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코로나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 사회에서 포용하고 환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참 이 감동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역할이 제가 아는 막연하게 짐작하는 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극우문화 같은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성품처럼 이게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도가 좀 미비한 점들이 꽤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혐오를 막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좋게 풀러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광부로 가셨던 분들,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뭐 하와이 농장 가셨던 그런 분들이 당했을 그 서러움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품어주면 결국은 우리한테 득으로 돌아오거든요.
요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정강 목사를 포함해서 일부 이제 대형교회 또 힘 있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위중한 전국에도 불구하고 대면 그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야말로 유일한 삶의 희망이래요. 거기서 동료들도 같은 민족들도 만나고 소통도 하고 이 일주일 내내 숨도 못 쉬다가 그 예배 본 시간만 숨을 좀 쉬는 그야말로 꿀물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것도 지금은 방역을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헌금을 위해서 또 새가시를 위해서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 선교 사목만 할 게 아니고 정치를 좀 하십시오. 이 제안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 중에서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남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성도들을 그 교회 신도들을 좀 대변하는 또 좋은 뜻을 가진 목사님들 대변하는 그런 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목사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충분히 그 많은 분의 감화 감동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목사님이 그 오늘 새날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이 헌금 받을 계좌 준비도 후원 받을 계좌 준비도 안 하고 나오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운영위원장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준비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예. 죄 짓는 것 같은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좀 알려주는 그런 예. 모습이 참 질실하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이요. 예. 자 목사님 여기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 뭐 하고 싶은 말씀, 못 하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교회가 혐오와 편견과 배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힘든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삶으로 그냥 묵묵하게 올곧게 걷고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많은 또 대다수의 목사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입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클래스의 스펙 가지신 분이 어느 날 이런 분들 돕겠다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이 방송을 다시 나중에 클릭하셔가지고 계좌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예. 도왔으면 좋겠고요. 예. 돕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어쨌건 박혜원 목사님과 함께했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다. 예.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진정한 민주시민 아니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 다수의 좋은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98회 방송은 또 이렇게 흐뭇하게 이 방송 다시 들어와서 후원 계좌를 벌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